저희는 정말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취향을 가지고 있는 네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쵸. 좋아하는 것도 은근히 다 다르고 그래서 언젠가는 멱살 한번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빛을 볼 이번 특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번 4인 사색이 또 제대로 빛날 만한 저희 이제 특집을 가지고 왔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이제 아이디어 회의하다가 이걸로 이제 다들 이제 의견을 모아주셨는데 어떤 저희 이번 4주간 이어가게 됐죠? 그 요즘에 극장 가면 한 박사님도 극장 영화표가 많이 올랐다고 좀 불평을 하시던데. 맞아요. 15,000원이요. 15,000원이 아, 비싸거든요. 너무 비싸. 그래서 이제 포인트 할인이나 이런 거 좀 받지 않으면은 좀 비싼 돈을 내야 되잖아요. 헌혈하라면서요. 네, 그래서 영화를 그 헌혈을 하면 영화 티켓을 한 그렇지, 장 내지 그렇지. 2장을 주니까 헌혈을 많이 하시고 헌혈을 못 하는데. 예, 피 뽑아서 이제 영화를 봐야 되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지만 집안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뭐 티빙 등 많은 그 OTT들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즐기는 것들이 사실 실제로 우리 방송에서도 OTT의 컨텐츠들 그동안 많이 소개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이 본격적으로 했죠. OTT 파밍하기라는 주제로 말 그대로 파밍이죠. 그러니까 귀한 아이템들을 좀 보석 같은 컨텐츠들을 각 그 플랫폼에서 발굴해 보자는 마음으로 OTT 파밍하기 주제로 4주간 진짜 그 숨겨진 걸작들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 네. 기대된다. 예, 아주 그래서 기대됩니다. 저희도 사실은 방송 준비하면서 크게 서로 잘 얘기를 안 했던 게 잘 모르죠. 뭐를 소개할지 사실은. 그렇죠. 살짝 공개해 주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4인 사색의 취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예. 첫 번째 주자로서 제가 한번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주자를 열게 된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고민을 했어요. 이 OTT 종류도 많거니와 이제 다들 이용하고 계시는 각자 청취자분들이 OTT들이 또 다를 텐데 어떻게 하면 모든 분들이 조금 흥미롭게 들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이제 숨겨진 콘텐츠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낚시성, 홍보성 콘텐츠라고 할까요? 여기밖에 없는 콘텐츠 이런 게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오리지널. 그래서 오리지널이 사실은 강력할 때 가장 이 가입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5개 대표 사실은 6개지만 오늘 1개 빼고 6개 대표 OTT의 오리지널 영화들을 이건 꼭 봐야 된다. 거기서밖에 못 보는. 그렇죠. 네. 을 한번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오리지널의 기준은 여기서만 처음부터 개봉한 경우도 있지만 개봉하고 그 이후에 서비스가 여기서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개봉해도 그 개봉은 되게 짧고 바로 이렇게 OTT로 넘어가는 경우가 약간 좀 대세처럼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로 넣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색깔이 보인다. 각 OTT들의 플랫폼에. 약간 색깔이 보이고 그리고 그 색깔이 보이는 와중에서도 나의 취향이 보인다. 아, 그렇죠. 넷플릭스는 빨간색, 디즈니 플러스는 파란색. 그 초록색이나 OTT 뭐 특유의. 그런 건 없어요. 아, 근데 그 색깔이 컨텐츠의 색깔 같기도 해요. 그런 하네요. 느낌이 들죠. 뭔가 좀 아. 넷플릭스는 강렬하고 그렇죠. 디즈니 플러스는 좀 밝고 화사하고. 그래서 막 그런. 제가 영화를 추천드려서 딱 뽑아서 라인업을 해놓고 보니까 의도한 게 아닌데 제 취향인 장르물이 유독 많았다. 이런 것도 되게 미리 새삼스럽네. 진짜 뭐 굉장히 몰랐던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다 알고 굳이 안 있는 해도 거. 될 말씀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미리 예고를 드리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OTT는 아마 가장 대중적이고 한국인들도 많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실 넷플릭스로 일단 첫 타자를 열어보도록 할 건데요. 따끈따끈한 신작이죠. 이거는 제가 최근에 오락영화 기준으로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가장 재밌었고 그랬다면서요. 가장 최신작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로 들고 온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 영화 첫 번째 그레이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맨. 그레이맨은 일단 따끈따끈합니다. 2022년 7월 13일이니까 진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죠. 일부 극장에서 먼저 개봉을 하긴 했는데요. 열흘도 안 돼가지고 넷플릭스로 바로 이제 풀렸어요.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제 돈돌림이 얘기해 주셨는데 동명소설의 원작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원작도 되게 재밌다고 얘기해 주셨고 먼저 굉장히 재밌습니다. 또 김동식 작가의 회색 인간이잖아. 그러면 그렇네요. 표절 논란. 진짜인 줄 누가 알잖아. 들으면 진짜인 줄 아니 전혀 표절 달라요. 논란을 지금 얘기하시는 아니 겁니까? 김동식 작가의 회색 인간이 그레이맨. 그레이맨. 아니, 그러면 혼동되잖아. 마크 그리니의 그레이맨이 있는데 굳이
네. 헷갈리지 우리나라 마세요. 사람이 원작자라는 뭐 이런 주장. 어. 예, 죄송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농담이셨고요. 그다음에 이게 장르적으로 굉장히 액션인데 뭘로 또 유명하게 홍보를 했냐면 넷플릭스 역대 최고 제작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돈 많이 썼습니다. 돈 많이 썼어요. 제작비만 2억 달러. 오, 2,400억. 많이 때려 2,500억 부었어요, 어쨌든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연출도 다수 마블 영화 연출하셨던 그 루소 형제 연출을 맡았습니다. 아주 그냥 뭐 이제 까보기도 전에 사실은 이거는 너무 이렇게 흥행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정점은 출연 배우들이 정말 그렇죠. 호화스럽습니다. 아주 좋죠. 일단 네. 주인공이 시에라 식스라는 이제 비밀 요원이 주인공인데 이제 라이언 고슬링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이제 라이언 고슬링이 이러한 좀 매치가 안 됐죠.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잘할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랑 비교해서 제가 이제 비슷한 컨텐츠 있다 얘기하겠지만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액션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나름의 캐릭터를 충분히 재밌게 완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불쌍해 보이는 역이 잘 어울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말 매력적으로 생각한 거는 빌런 역을 맡은 크리스 에반스가 그렇죠. 너무 찰떡인 거예요. 네. 캡틴 아메리카와는 약간 다른 성격의 네, 연기야. 완전 약간 다르냐 정반대 아니야. 조금 완전 달라져요. 미쳐도 그냥 곱게 미친 게 아니라 완전 미친 놈인데 너무 잘하는 잘 거야. 어울리고 아니, 근데 뭐 약간 그 슬랩스틱 느낌이 있는 맞아요. 귀여운 그렇죠. 맛도 있으면서 너무 맞아요. 좋더라고요. 그 자기 어. 신념대로 하는 건 똑같잖아요, 사실상. 완전 뭐 그렇게 사이코패스 따지면 연기를 대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라이언 고슬링 주인공을 돕는 약간 동료 역할로 여자 배우님이 이제 아나 데 아르마스 그 블레이드 러너랑 그죠. 007 노 타임 투 다이에 나왔던 조이 역으로. 네, 맞아요. 조이에서 조이 역으로 이제 나왔죠. 실제로 살아온 거죠. 깜짝 놀랐죠. 네. 그래서 이 둘이 만난 게 또 재밌더라고요. 자, 이야기 설정은요.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시리즈 영화가 첫 번째가 본 시리즈고 제가 한번 음.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너무 그 사골 컨텐츠라면서.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존윅 시리즈거든요. 근데 본 시리즈가 존윅 시리즈랑 섞으면 그레이맨이에요. 그렇네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러냐 안 보신 분들에서 설정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CAI 요원이 오히려 이 조직한테 배신을 당해서 역으로 쫓기는 상황에 놓인다는 게 본 시리즈랑 그죠. 일치하고요. 혼자서 그냥 아주 일당백으로 그냥 다 때려 죽인다는 거는 존윅과 되게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분도 이제 너무 비현실적인 먼치킨류다 싫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좋아요. 그냥 막 그냥 때려잡는 게 너무 풀리죠. 그래요? 맞아요. 우당탕탕 그냥 막 다 죽이는데 너무 죽이는 좋아요. 역시 죽이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그 좋아해. 배우의 힘이 되게 중요해요. 그럴 아. 때 배우가 이 마스크나 연기로 그거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렇죠. 고슬링이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과 존윅의 액션보다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워낙 기대 수준이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이 작품의 매력은요. 제작비를 들이부은 만큼 로케이션지도 굉장히 다양하고 액션씬도 굉장히 그 잘 연출을 했어요. 예를 들면 비행기에서 막 폭파되어가는 비행기에서 막 탈출하면서도 사생결단을 해야 되는 이런 액션씬. 그리고 지상철도 그 트램에서 막 옆에서 막 차가 막 추격하면서 막 트램에서 위에서 막 싸우고 그렇죠, 밑에서 싸우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대저택에서 이렇게 그 무리와 무리 간의 이런 싸움 같은 구도도 굉장히 멋있었고 그러니까 액션의 연출은 좋았는데 고슬링의 무술이 조금 더 맞아요.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 그래서, 연기는 좋았어요. 약간 몸이 못 따라주는 느낌은 조금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 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죠 육체를 가지고 그렇죠. 활용한 액션 씬이 되게 생활 멋있잖아요. 액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연필 뭐 이런 거. 걸 이용하는데 고슬링은 그게 안 되더라고. 고슬링도 이용은 해요. 예, 이용은 하는데 이렇게 날렵하거나 재밌다거나 그런 느낌 별로 안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도 있는 게 약간 부족한데 무술을 좀 더 익히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제가 그나마 요런 거 되게 위트 있다 생각한 건 약간 그 광장씬 같은 거는 조금 위트 있어요. 그 맞아. 수갑이 묶인 거기서. 상태에서 약간 싸우는 그런 거는 좀 근데 그 장면 좋지 않았어요? 그 전철 트램 위에서 그 싸우는 벽에 거. 비친 그 거울을 거울 보면서 총 쏘는 아. 장면. 그 장면이 그런 연출 명장면이죠. 너무 좋아요. 그런 예. 것도 좋았어요. 예.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 좀 어이가 없었던 건 1대1 육턱 갑자기 무슨 서부에 무슨 1대1 왜 빌런이랑은 이제 몸으로 마지막 싸워야 되잖아. 갑자기 몸으로 육탄전을 하는데 무슨 액션 잘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게 북미 쪽에 약간 그런 감성인가 봐. 그게 있어요. 꼭 1대1로 맨몸 싸움을 해야 되는 맞아. 그런 게 있어. 총
다 놔두고 1대1로 그 그 시간을 시간을 해야 또 돼. 줘요. 또 마지막에 이런 싸우라고. 결전을 꼭 해야 돼요. 음. 그런 어떤 고전적으로 이런 게 있더라고. 어쨌든 제가 최근에 본 액션 영화에서 가장 재밌었고 가장 속이 시원했던 영화였다. 심지어 결말도 매우 예상 가능하지만 기분 좋았다라는 거고요. 역시나 지금 흥행 중이어가지고 속편 제작이 확정된 상태예요. 로스 형제가 연출을 맡을 거라고 확정이 됐고요. 무려 스피노프 작품도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뭐 기대하겠습니다. 시에라 1부터 야, 근데 나오는 빌런이 거야? 누가 될지가. 아니 시에라 포도 죽고 이미 막 죽어가지고. 그러게. 그다음에 그 넷플릭스 콘텐츠는 하나의 영화를 더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SF 장르물인데 아시는 분들만 아실 것 같아서 정말 파밍하는 느낌이 드는데 제목이 O2입니다. 산소예요, 산소. O2. 이게 2021년 5월쯤에 공개됐는데요. 이거야말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고요. 다른 데서 보실 수 없고 프랑스 감독의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배우의 연기도 프랑스어로 연기를 하는데 프랑스 감독이 우리한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감독인데 알렉산드르 아야 감독이라고 하는데 공포 스릴러에 주로 연출에 특화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목에서 느껴지겠지만 SF 장르의 영화입니다. 어떤 설정이냐면요. 제작비 좀 적게 들었지 않아 싶은데 밀폐된 캡슐에서 또 어디 대부분이 한 군데만 있는. 벌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캡슐에서 갑자기 주인공이 여자가 눈을 뜨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경고가 막 울려. 지금 산소가 34%밖에 없다면서 캡슐에서. 근데 내가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고 왜 여기 갇혀 있는지도 아무런 정보를 내가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깨어난 거예요. 근데 오직 캡슐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인공지능 컴퓨터 밀로에게 질문과 답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지점이 이게 약간 추리물적인 성격도 있는 거예요. 재밌겠네. 그래서 주인공이 정보를 모으는 과정 자체가 관객 역시도 정보를 모으는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을 좀 답답하거나 지루하다고 느끼는 관객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평을 찾아보니까 평이 갈리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설정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반전조차도 되게 좋아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전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대충 예상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캡슐이 커요. 아니요. 거의 약간 관보다 약간 큰 정도? 그래서 일단 뭐 캡슐은 나오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와야 뭐 영화가 되지 않을까. 캡슐 안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묘하게 불어 영화를 많이 볼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요. 굉장히 정적인 예술 영화랑 불어랑 되게 잘 어울리고 저는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SF 영화랑 불어 감성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뭔가 차갑고 지적인 그런 감성이 불어의 발음에서 저는 느껴지는데 특히 이 인공지능 밀로가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되게 감정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약간 되게 킹받아요. 그 언어상의 특징 때문에. 네, 맞아요. 무슨 고박살부. 비슷해. 아는 것 불어를 되게 야, 그 건조하게 얘기한다는 그리고 얘기예요? 홍 법사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하신 말은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이거 하신 거거든요 지금. 제가 고등학교 때 오경구에 배웠어가지고. 능통하신 쇼세님. 그래서 SF 추리물 그리고 밀폐 공간에 대한 소재 좋아하시면 한번 보시면 숨 막힐 것 같은데. 밀폐. 그러면 한 박사님 밀폐 실망은 갇히는 거 안 하실 것 좋아하시잖아요. 예, 좋아합니다. 그걸 갇히는 거 왜 좋아하세요? 갇히는 영화를 좋아한다고. 갇히는 거 좋아하세요? 갇히는 영화를 좋아한다고. 어이구, 잠그고 가야겠네. 말을 이상하게 하지 아니, 말고. 저희 유튜브도 하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딱지 붙어요. 왜요? 갇히는 거 좋아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안 박사님.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이제 두 번째 OTT 웨이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웨이브. 웨이브는요, 제가 구독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특징이 국내 공중파 방송, 드라마나 그러니까 그렇죠. 예능이나 다큐 같은. 전 심지어 웨이브로 뉴스도 보는데 이 웨이브가요 국내 이런 방송에 특화되어 있어서 국내 어떤 연속 드라마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보려고 웨이브 많이 구독하시는데 의외로요 웨이브가 오리지널 영화 특히 장르물 쪽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국내 장르물 콘텐츠에도.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웨이브 의외네 이렇게 했던 게 그 일반 상영관에서 보기 힘든 좀 특이한 영화제 출품작들을 그 시즌에만 웨이브를 통해서만 공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도 지금 매년 지금 웨이브를 통해서 직접 부천 가지 않아도 상영작들을 다 볼 수 있게끔 물론 이 기간에 소량의 지불은 해야 돼요. 그리고 전주영화제 출품작들도 웨이브로 공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러한
특이한 영화제에서만 볼 수 있는 약간 장르물이나 약간 예술 영화 같은 거를 의외로 웨이브가 접하기 쉽게 되어 있다. 저는 한 번도 안 봐. 웨이브는 뭐 본 적이 어디서 없습니다. 서비스하는 건지 국내 국내 네. 그게 그냥 아니라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플랫폼이라든가 웨이브라는 플랫폼이. 그냥 플랫폼 이름이 웨이브가 웨이브예요. 웨이브 자체. 네, 웨이브예요. 웨이브 네, 네. 국내 거를 많이 근데 하더라고요. 뭐 그냥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회사나 이런 몰라요. 게 그건 궁금해가지고. 몰라요. 그리고 이제 웨이브가 이제 최근에 이제 장르물 마찬가지로 투자를 했는데 첫 번째 이것도 비교적 작년이니까 좀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웨이브가 이제 미리 웨이브에서 볼 수 있을 거라 예고하고 개봉을 시작했던 게 공포 영화 서울 괴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서울 괴담. 제목만 들어도 그냥 오, 보고 싶어진다. 그냥 서울 괴담. 심플한 게 너무 좋은데요. 작년 4월 27일 개봉했다가 지금은 현재 웨이브에서만 볼 수가 있고요. 설정이 이래요. 아 개봉됐었어요? 네네네. 그렇다면 10편의 짧은 도시 괴담을 묶어서 만든 옴니버스형 영화. 이런 영화 아주 좋죠. 그래서 10편이나? 제가 짧아, 보면서 제가 아시잖아요. 제 쫄 본 거.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게 어떤 종류의 무서운 거냐면 상당히 고어적인 게 좀 많이 섞여 있고요. 크리처적인 것도 많이 섞여 있고요. 이게 한 어. 박사님 근데 취향인데? 이제는 뭐 뭘 무서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뭘 무서워하는지. 그래서 다 때려 부수는 거 좋아한다고 하셨다가 또 네, SF 모르겠습니다. 엄청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수준은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다. 그래서 약간 무서운 거에 대한 면역력이 없으신 분들은 좀 끔찍하게 느낄 만한 장면이 좀 있다. 그 미리 좀 그럼 경고를 혹시 뭐 드릴게요. 유명 배우나 이런 분들은 10편이나 이해- 나오면은 뭐. 그 이후에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어허. 이 영화는요 괴담을 컨셉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장소 또는 한 번쯤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설정 같은 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운전 중에 터널에서 뭔가 기이한 일이 생긴다든지. 이게 생활 괴담 그런 거 같은 거 이런 재밌죠. 거 아유. 또 김태훈 씨가 나와가지고 머리 그렇죠. 막 죽은 고교 동창이 갑자기 빨간 옷을 입고 나를 찾아오기 시작한다든지. 어허. 그리고 옆집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고 벽을 막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리고 중고 가구를 무료 나눔 받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든지 등등 상당히 들어봄직한 그러한 괴담들을 영화화한 겁니다. 장점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짧은 단편 10편이면 뭐 좀 시시하지 않을까 생각보다 난이도가 꽤 있고요. 상상력이나 뭔가 이렇게 연출 면에서도 상당한 수준이다라고 보이는 게 있습니다. 보고 싶네. 그리고 단점은요 10편이라고 했잖아요. 이 10편의 작품성이 고르지는 않아요. 어떤 작품은 다 조금 같은 감독이 감독이 10개를 아니겠죠. 찍은 게 아니에요. 아닌 예, 거구나. 예. 연기자나 이런 거 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하. 그런 게 있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의 단점이 아까 그 돈들 궁금해하셨던 게 대부분의 연기자들이 한 명 이상씩은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아이돌들을 대거 캐스팅했어요. 이게 좀 기획이 그러다 있었구나. 보니까 되게 뛰어난 연기도 있는데 되게 어색한 연기도 섞여 있다. 임시완 나옵니까? 그 정도의 아이돌로 임시완이 이제 아이돌 아이돌 연기자, 아니에요. 임시완. 이제는 배우야. 알겠습니다. 아이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 임시완 얘기는 약간 예고편 같은 아, 거네요, 아니, 그죠? 네. 임시완 얘기 하실 거라서. 예, 그렇죠. 하여튼 웨이브 찾아봤더니 SK텔레콤에서 만든 그렇군요. 옛날 푹하고 네. 옥수수의 합작 회사랍니다. 아니 이 인플루언서 무비 JY님의 이 리뷰 제목이 너무 뭐라고 서울괴담 영화 후기 이 작품 자체가 괴담이 될 듯하다. 별로 안 좋은 무기네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뒤로 갈수록 약간 실망스러워. 수준이나 이런 이게 연기력이. 반대로 돼야 되는데. 앞에가 엄청 좋은 작품이 좀 있고 근데 뒤로 옴니버스 갈수록 이런 거는 앞에 좋은 걸 다 놨습니다. 그래야 그런 보죠. 것 같아. 끝까지 보죠. 그 다음에 웨이브는 하나 더 장르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목이 F20이에요. F20. 이게 뭐냐면요. 조현병의 국제질병 분류 기호입니다. 조현병을 소재로 하고 있어요. 조현병이 뭐죠? 정확한 장르의 기준 정신 정신 이상, 그렇죠. 정신 네, 이상을 정신질환이죠. 조통치료병이라고 얘기하죠. 약간 환각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 조현병 소재로 하긴 했는데요. 웨이브 오리지널 영화인 거는 맞는데 KBS에서 제작해서 드라마 스페셜로 먼저 방영을 됐다가 오리지널 이 그 웨이브로 넘어온 케이스입니다. 홍은미 감독이 연출을 하셨고요. 장르는 심리 스릴러입니다. 스릴러물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상당히 긴장감 넘치는 요소들이 상당히 있어서 호러 좋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즐길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정은요, 조현병 환자인 아들을 둔 두 엄마가 한 아파트에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묘한 심리 스릴러인데요. 주역을 장영남 배우님이 맡으셨어요. 아, 나 이 배우 되게 좋아합니다. 너무 예, 연기 정말 좋죠. 연기력이 미쳤어요. 장영남 배우. 장영남 예. 배우님 검색해 보시면 아마 얼굴 익숙하실 텐데 단독 주연으로 하시는데 끌고 가시는데 진짜 후반부는 연기가 정말 미쳤어요. 그래서 이 배우를 제가 정말 재평가하게 된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라는 공간이 주는 그 밀접한 이웃 간의 그 뭔가 그 소문 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입소문. 장영남 배우 진짜 그냥 아파트에 있는 엄마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아파트에 살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 조현병 환자에 대한 어떤 편견과 배척 그런 것들이 너무 실감나게 잘 펼쳐지고요. 결말이 상당히 좀 씁쓸하긴 하지만요. 최근에 관심도가 높아진 질병인 만큼 우리들이 이 질병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우영우 소개해드렸을 때 이제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처럼 이 F20 영화를 보시면서 조현병에 대한 조금 자신에 대한 그런 걸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작품이에요.